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웬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덕소, 와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면서 그냥 뭐 지나가다가 우리 항상 봤던 데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동안 여기가 분양에서는 소식이 없었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막 14년, 15년, 막 20년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14년 만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진짜 여기가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브랜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덕소 강변 스타일 힐스 해서 이제 나와 있고 무조건 이제 한강, 한강 무조건 이제 끌고 들어가시겠죠. 그죠? 자, 사업 개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도곡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아파트 정비를 할 필요가 좀 있어. 예, 이제 막 너무 이제 오래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올리겠다 이 얘기인데 우리 옛날에 방송할 때 보면은 인천 미추홀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조건 비쌉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15년, 20년 전에 있던 아파트보다 금액이 더 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아파트 연식이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새로 나온 아파트예요. 근데 금액이 거의 그거보다 좀 더 싸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무조건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죠? 자, 여기는 19층 해서 7개 동 나와 있고요. 세대수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건 이제 한 420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274개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빠져 있습니다. 자, 평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47, 59, 74, 77 그리고 이제 84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가 그냥 끝이야? 대형 평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84가 여기서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죠. 예,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전에 방송을 진행할 때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부동산 시장은 냉혈해. 예, 냉철해 어쩔 수 없어요. 강북에 붙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뭐 다산, 진건 이게 다르고 강남에 붙어 있는 미사 이게 또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강 위쪽에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강북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라인 타고 들어가는 건데 정작 이 도로는 88 타고 들어갑니다. 88 그죠? 그리고 이게 쭉 춘천 지나서 양양까지도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구리 아닙니까? 구리 그죠? 도농역 있고 여기 뭐 다산지구 진건지구 막 나와 있고 구리 왕숙 다 이쪽이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강북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지만은 오히려 강남, 하남, 미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4, 15, 16, 17 가는 그 시세인데 여기 시세는 지금 덕소역이나 도심역 사이에 있는 요 아파트들 있죠? 강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한강 조망 아파트 좋죠. 풍수로 따지면은 남쪽에 강변이 있고 이 뒤에 이제 뭐 산이나 뭐 이런 거 조금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해봤자 지금 뭐 6억 7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구축 20년 된 거 아파트가 또는 뭐 15년 된 거 아파트가. 그런데 또 여기는 생활권은 또 이쪽이야. 또 은근히 가깝죠. 그죠? 예, 저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강북에 사는 저 여기까지 와서 맨날 저녁 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많이 온다니까요. 강아지 데리고 여기 와서 맨날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생활권은 사실 어디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덕소 뉴타운이 나중에 생기긴 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하남 미사 그리고 스타필드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시세는 여기보다 거의 반 가격 밑으로 확 내려갔지. 새 아파트지. 이 중에서 최고지. 여기 교통 다 들어가져 있지. 철도가 나중에 깔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철도는 이미 다 들어가져 있어요. 지하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버스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자전거 타고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요 라인들이에요. 그냥 여기는 출퇴근할 때도
자전거 타고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에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용인, 평택, 뭐 지제역, 서정역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판교, 분당 나왔었죠. 경기, 광주도 많이 했었죠, 우리. 그죠?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낫죠. SRT 필요 없어요. GTX 필요 없어요. 여기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입지 조건 하나는 얘기는 그냥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이런 데가 다 있네. 드디어 여기 나오는구나 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가 나오면 괜찮은데 스타일스 말고 요거 옆에 하나 또 나옵니다. 요거는 덕소 강변 스타일스 그리고 이제 옆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요. 라온 프라이빗이에요. 라온 프라이빗.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마침 당첨자 발표율이 같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는 6일에 나오고 하나는 7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군데 다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청약에 대한 기회는 총 4번이 되죠. 특별 공급 가능하시다 치면은 특공 2번, 일반 공급 2번. 그러면 총 4번의 기회가 들어가니까 게다가 금액이 저렴하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2월 18일 날 이후에 공고문이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4월 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실입주 안 하고 전세 전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실제 투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상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고분양가 관리 정책에 의해서 6억, 7억까지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시황 돌아가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여기 일단 스타일스 기준으로 해서 먼저 단지 배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항상 북쪽이 어디야?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플래그십 대장이 누구야? 그죠?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보라색 요거죠, 요거. 103동의 3, 4, 5 라인 그리고 105동의 1, 2, 5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조망이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남쪽으로 해서 조망이 뻗어져 나가는데 밑에 뭐 있습니까? 도곡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영구 조망 최고라 그랬죠. 왜? 건물이 그렇게 뭐 많이 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3호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3호 라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4호 라인에서는 얘네가 조금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해봤자 초등학교는 건물이 대학교 건물처럼 막 이렇게 막 높이 세우고 막 이런 건 없어요. 해봤자 거의 다 뭐 해봤자 초등학교 건물은 뭐 4층, 5층 정도 그런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에 한 6, 7층 정도 분양을 받아도 조망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6, 7층 분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10몇 층 가는 것보다 분양가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다른 데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왔었지. 예,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지. 근데 여기서는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6, 7층 가지고도 충분히 조망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자, 지대가 땅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제 화살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게 조금 어색하기는 해.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도곡초등학교까지 조망 거리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덕소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예, 학구는 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니까 초품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콕 찍어갖고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까지 쭉 찍어서 보게 되면은 이래저래 조망이 일단 350m가 나옵니다. 학교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망이 이렇게 해서 뻥 터져버리니까 350m 나오잖아요. 요즘 아파트 단지, 아파트 숲에서 조망이 100m 나오는 것도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주택법 그것 때문에 동간 거리 해봤자 뭐 60m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에 길 건너서 아파트 해봤자 뭐 100m, 120m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그거 3배, 350m 나옵니다. 그러니까 싼 아파트에 서울이랑 입지 조건이 완전 가까운 데 있으면서 조망 뻥 뚫려져 있어갖고 가시거리가 넓게 나오는 그런 아파트란 얘기예요. 더 웃긴 거 도심역 있죠. 도심역. 이거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그냥 뭐 단지 내 제일 가까운 데서 찍었다 치고 해봤자 173m 뒤집어 써봐야 200m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 출퇴근할 시간에 뭐 마을버스나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심역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라 여기 뭐냐? 이 아파트 진짜 좋다. 빠지는 구석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이것만 할지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레이더 잘 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카페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항상 가입을 하셔고 정보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있어요. 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도심역에서 자, 이제 이거 타고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경의중앙선 아시잖아요. 배차가 만만치 않아요. 그죠? 뭐 한 20분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요거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지각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리죠.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되면 그래도 좀 배차 간격이 좀 좀 촘촘해지고 증량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인 타고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덕소 이거 하나 또 지나가지,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여기 또 지나가지, 그리고 여기 왕숙 이신도시 또 지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용객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상당히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1, 2, 3, 4, 4베이 판상형에다가 그리고 이제 마통풍 들어간다는 거 59B로에서 나온 것도 역시 1, 2, 3, 4의 마통풍의 4베이 판상형 똑같습니다.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74 타입 정도까지 넘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짠 하고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게, 로스가 얼마 없잖아요. 로스가 얼마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타워형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치고 나오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방, 거실, 근데 방 하나는 이쪽. 그러니까 원래 이 안방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위로 이제 올려버린 거죠. 그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안방 들어가는 문이야.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공간은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양창이 하나 있으면은 되게 개방감이 좋고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74 정도나 77 정도의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타워형에서는 드레스룸이 요만한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다 보니까 단점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요런 것까지는 넓게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자, 84 타입입니다. 확실히 수납 공간들이 넓죠. 스타일스를 보나 뭐 프라이빗, 라운을 보나 어차피 이제 84 정도가 되게 되면은 좋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작은 평면 들어가는 거지 뭐. 아니 돈 있고 그러면 당연히 84가 당연히 좋죠. 그래서 있을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1, 2, 3, 4, 4베이 판상형의 교범대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그런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라운 프라이빗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덕소 강변 라운 프라이빗에서 나와 있고 그냥 옆 동네예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26개 층에서 5개 동, 그리고 295세대, 그 중에서 237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40 몇 자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59, 84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식대로 그냥 딱 나온 그 상태고, 아까 봤었던 스타일스는 뭐 좀 더 적은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아마 임대가 좀 있을 겁니다. 임대가. 그게 좀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5984 사이에 74나 77이나 뭐 67이나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은데 74와 77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차이점이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니고. 자, 단지 배치도인데요. 아까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위쪽이 북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옛날에 있던 동네다 보니까 뭐 신도시 마냥 이렇게 완전히 막 반듯하게 이쁘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땅에다가 다시 새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 배치도가 조금 애매해질 때가 있죠. 여기에다가 4개짜리를 집어넣고 그러면 좋은데 부지가 천상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자, 84 대장이 누군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84 보니까 백사동에서 125 라인 어우 뻥 뚫렸네. 근데 얘는 125 라인이 막혔네. 그죠? 그게 조금 단점이고, 딱 보니까 월문천 나와 있고 125 라인이 있고,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해서 딱 보니까 이건 59A 타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애매해지죠. 아니 84가 대장인데 얘한테 가장 좋은 조망을 원래 주는 게 맞지 않아? 그게 이제 관례였었는데 59 타입으로 해서 일단 여기 동을 맞춰놓고 4개 라인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84가 여기 2개 정도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여기서는 59A가 훨씬 더 최고인 것 같아요. 보나마나 월문천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쭉 나가고 시야가 좀 터지면은 좋은데 시야는 어느 정도 나와요. 얘도 터지긴 하는데
두 아파트의 공통점, 두 아파트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강조망까지는 안 됩니다. 예. 옛날에는 구축 아파트가 지금 뭐 6억 7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는 한 7억 정도까지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싸잖아요. 그냥 한강은 예, 걸어가서 예, 산책할 때 보는 걸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의중앙선 거기에 이제 배차가 좀 그렇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9A 타입이에요. 요거는 덕소 강변 라온입니다. 라온. 자, 요거 하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있죠. 6개 라인이 나와 있는데 얘 뻥 뚫려서 좋아요. 얘는 완전 더 좋아요. 얘는 앞에가 막혀 있어요. 그죠? 84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6개 중에서 청약을 넣었을 때 6분의 4가 좋은 데 걸릴 확률이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59A 타입에다가 청약을 넣기가 상당히 부담이 없죠. 아니 떨어지려면 떨어지든가 아니면 당첨이 됐을 때 50% 이상의 확률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청약이 좀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점 하나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봤었던 스타일스랑 얘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스타일스는요. 83만 먼저 다 꽃감 빼먹기 해서 다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59는 아무도 안 가져갔어. 거의. 근데 얘는 84가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 59도 꽤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단지 배치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59가 안 나가겠어요? 나가지. 그죠? 게다가 청약을 넣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 빼내간 상황이죠. 근데 59A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 아까 월문천이 여기 쭉 개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층을 많이 뺀 거야. 그죠? 고층을 많이 빼먹었는데 여기는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은 지대가 낮아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넘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요. 4층, 5층, 6층, 7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변공원을 감상을 하기에 얘들이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여기 고층에 있어봤자 맞은편에 아파트 있거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데서는 수변공원 이거 안 보입니다. 층이 높으면은 수변공원을 보려면은요. 거실 창문 열어갖고 밑으로 내려다 봐야 돼요. 그래야 밑에 수변공원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변공원 하천 입구할 때는 차라리 층이 좀 낮은 게 훨씬 더 조망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평면도 1, 2, 3, 4, 4베이 판상형이죠. 그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주방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실이랑 마주보는 창문이 맞통풍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방에 있는 냄새, 집안에 있는 냄새가 순간적으로 그냥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평면도가 59A에서 4베이 판상형이야. 야, 그럼 이거 뭐 흠잡을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예. 드레스룸까지 있고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59A가? 그럼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자, 요번에 59B 타입입니다. B 타입. 요거 잘 보세요. 머리 많이 굴렸어요, 이 사람들도. 안방의 조망은 이쪽이고 거실의 조망은 이쪽입니다. 아이들 방하고 똑같죠. 원래 이런 타워형은요. 안방이랑 거실이 밑에 쪽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가 어디가 메인 조망이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안방이 기준 아니에요. 그래도 거실이 기준 아니에요. 그리고 발코니나 뭐 이렇게 테라스 있는 데가 기준 아니에요. 라고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 다 깨져버리죠. 자, 침실 아이들 방에서 이쪽으로 나가고 거실도 이쪽으로 나가고 안방에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럼 안방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안방에서 조망은 최고죠. 얘 거실 조망 좋죠. 근데 얘는 거실과 아이들 방 쪽에서 오히려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쟁거리가 나오죠. 예. 안방이 기준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안방이 기준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여기에 웬 이렇게 실외기실이 있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예, 저는 이런 평면은 본 기억이 없어요. 예,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예, 그래도 팬트리와 드레스룸까지 해서 59 타입인데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자, 이제 59C 타입이죠. 예, 거실하고 안방이 이제 드디어 똑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고, 침실은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죠. 자, 안방하고 거실은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조망이 최고인데? 예, 맞아요. 좋아요. 근데 아이들 방에서는 이쪽으로 나간다 이 얘기죠. 밑으로 나가진 않겠지. 이쪽으로 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북향이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 방이 북향이다 그러면은 채광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죠. 예, 집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다 포베이 판상형에서
평면 설계를 했던 건데 이거는 타워형으로 들어가면서 방 두 개가 채광을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죠. 채광은 오히려 여기 실외기실이 더 좋죠. 자, 요번에는 84 타입이죠. 다용도실, 주방, 마통풍, 1, 2, 3, 4, 4베이 환상형의 엄청나게 큰 드레스룸. 이게 묘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59 타입에서는 드레스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84 타입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드레스룸이 그 여자들의 로망을 실현을 시켜줄 만큼 쫙 열었을 때 드레스룸이 쫙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59 타입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팬트리 공간, 그리고 현관 옆에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84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단지 배치도 봤을 때 요거 두 개는 좋아요, 요거 두 개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집어 넣었을 때 이게 부담스럽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얘는 좋은데 당연히 얘가 안 좋죠. 그러니까 얘가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걸릴까봐. 그래서 통장을 넣을 때 나의 점수가 얼마인지 봤을 때 이걸 84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59A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점이 낮은 사람은 여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59C에다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보시면서 잘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거 무지하게 싸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84 타입이 5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싸죠. 새 아파트인데 6억 이상 나왔었어도 7억 나왔었어도 인정을 하는 시세거든요. 근데 6억도 아니고 5억 3천에 나왔습니다. 대신 발코니가 3,900만 원인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분양가를 좀 많이 낮추다 보니까 이제 발코니에서 좀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스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와 있던 거랑 당연히 이제 금액은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한 5억 2천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발코니 비용이 얘는 1,600. 3,600이 아니라 1,600. 여기서도 한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다 보니까 토탈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좀 나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거기나 여기나 어차피 뭐 한강 보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한 조건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두 군데 다 청약은 넣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갑시다. 어디가 되든지 간에 여기는 무조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덕소, 스타일스와 라운 프라이빗 두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